본 영상에는 지극히 개인적 의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는 이에 대해 굉장히 논리적인 듯이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신경 쓰지 않고 본 영상을 재미로 봐주시며 시청해주신다면 제작자는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어! 어!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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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띠! 금지다! 이번에는 어떤 금지로 우리를 예, 뭐 농담이고요. 예, 뭐 오늘자로 7월 1일 금지가 나왔습니다. 2016년 7월 1일에 적용되는 일본 유형 옷이 이제 리미티드 레귤레이션 금지자 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포즈나 DD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기급 티어 덱들이 나오면서 그들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테마들이 풀어줄 것이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 금지제한 리스트가 나오기 전만 해도 루머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30장 가까이가 변동이 되는 리스트도 있었고, 아예 금지 변환이 없다는 말도 많았고요. 그 덕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샵 안에서는 뭐 베그맥스의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결국 나온 확정된 리스트는 4장이네요. 진짜. 이 어떤 면으로는 참, 어떤 의미로는 참 혼돈의 카오스인데, 진짜, 나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코나미가 요즘 왜 이러는 걸까? 진짜. 그니까 아마도 금제를 아예 적용을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좀, 너무 일을 안 하는 감이 있으니까 좀 미안하고, 근데 지금 분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냅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장밖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얼마 안 되니까 한 장 한 장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터가 신규 준제안이 됐습니다. 크리터 같은 경우는 요즘 쓰는 덱들이 글쎄요. 가끔 한국에서 네크로자 쓰는 걸 몇 번 봤고요. 가장 많이 쓰인 거는 이제 일본에서의 메탈포즈겠죠. 메탈포즈가 크리터 자체를 파괴해서 크리터가 원하는 카드를 써채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근데 메탈포즈 같은 경우도 쓰는 레시피가 있고 안 쓰는 레시피가 있고 개인 취향이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계속 이게 똑같은 게 들어올 경우는 말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준제로 풀린다고 해도 한 장밖에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리터를 준제로 풀어서 봤자 뭐 이게 뭐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우전다이 세크리파이스가 천년아이즈가 준제안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천년아이즈는 준제안이 돼도 한 장밖에 안 쓴다는 거죠. 천년아이즈는 보통 정규적으로는 못 부르기 때문에 나오는 방법이 인스턴트 퓨전? 한 장밖에 없는데, 완전 일축 덱이거나 아니면 세크리파이스 덱이 아닌 이상은 사우전다이 세크리파이스는 보통 한 장 넣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2장으로 풀린다고 해도 실제 분기에 별로 변동은 없겠죠. 자, 그리고 빛의 봉인벽이 준제안이 됐습니다. 효과가 제가 알기로 천의 배수만큼 받쳐요. 천의 배수만큼 라이프를 받쳐서 자기 받춘 그 라이프의 수치만큼의 공격력 이하를 가진 몬스터들은 공격을 못해요. 뭐 그런 카드인데, 글쎄요. 이게 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에 제한이었나 해제였나 저는 기억조차 안 나요. 왜냐하면 아무나 안 쓰거든요. 빛의 봉인력을 쓰는 사람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적어도 티어권 안에서는 빛의 봉인력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왜 굳이 지금 건드렸냐, 그리고 준제안을 왜 했냐, 뭐 높으신 분들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빛의 봉인력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왜 여자친구 막 그런 막 드립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친구가 막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오빠? 하면은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뭐 왜 그런지, 왜 이걸 나한테 물어봤으며 왜 정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질문 의도도 모르겠고 정답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빛의 공격. 그리고 그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초대생 능력. 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 3장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뭘 할 수 있냐? 초대생 능력 같은 경우는 자기 묘지나 묘지가 아니구나. 묘진가 덱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묘진가 덱인가 중 하나, 그리고 패에서 드래곤족이 묘지에 버려질 때마다 엔드페이지에 버리 수출만큼의 카드를 드로우를 해서 다시 이제 회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심판 같은 느낌인데, 좀 비싼 느낌인데, 초대생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준제였단 말이에요. 저번 분기에. 근데 백룡이 완전 뜨면서 백룡들이 쓰면 쓴다는 느낌인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초대생을 쓰는 백룡의 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준제안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그걸 쓰냐? 안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생 능력을 쓸 거면은
막 완전 부스팅 스타일. 뭐랄까, 뭐, 백룡 엑조디아라던가, 진짜 뭐, 그런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마지에크 제형 느낌으로, 막 그런 느낌으로 초대생을 써서, 막 엄청나게 드로우를 보는? 그런 덱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용기도 제한이 지금 시점에서, 글쎄요. 이게 지금 풀려봤자, 무슨 일이 날까요? 사람들이 쓸까요?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준재하고 해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지금 분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금 굴리고 있는 여러가지 덱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다른 덱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금 분기를 그대로 가고 싶은데 그냥 냅두면 욕먹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금제는 아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평을 하면요 영향이 없다. 금제 자체는 보자. 금제 자체는 영향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금제 얘기만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금제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의미로는 좀 한심하게 나왔다?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너무 적게 나왔죠?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금지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앞으로, 다음 금제가 10월이죠? 10월까지 어떤 덱들이 티어권이 될 거냐, 라는 예상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만, 이 티어권은 일본이 기준이라는 거, 일본이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예상이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서 한국에 어떤 티어권 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덱들이 흥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일단은 전문적으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일본 쪽을 기준으로 할게요. 혹시나 한국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의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못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1티어 1티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근데 요즘에는 춘추전국이긴 한데 조금 정해진 춘추전국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옛날부터 전부기부터 티어를 하고 있는 메탈포제와 DD, 백룡, SR 팬텀 피안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네 덱 정도가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티어 1.5티어로 이제 네크로즈와 제왕 정도려나? 뭐 있지? 쓰려나? 일단은 이게 전분기였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정도가 메타비트 요게 요 안에는 그러니까 그냥 생단 비트라고 하죠. 생단 비트 여기에는 클포와 메타비트와 요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런 느낌? 애들이 1.5티어 정도? 일단 쉐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화력은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가위바위보 게임이 강하고요. 게임의 느낌이 강하고 화력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쉐어의 문제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티어는 일단은 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덱 하나하나를 대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메탈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보드 자체가 세다기보다는 펜듈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스케일 자체가 1에서 8이고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유니콘과 프랑켄 그리고 고호를 이용한 촐킨 루트 그리고 뭐 아리아든을 이용해서 선턴의 완전 카운터 스타일로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에서 메타보드 자체가 세다기보다는 펜듈럼을 이용한 그 위에 부가카드들이 세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니콘 3장에다가 프랑켄이 3장이기 때문에 6장 중에 한 장만 잡아도 일단 어떻게든 되거든요. 그리고 라쿤도 포함해서 9장이네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장만 잡으면 일단 어떻게든 선턴 빌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세지 않았나. 지금도 세요 충분히. 그리고 DD 같은 경우는 이제 선턴 날먹 빌드 패 3장만 모이면은 패 2장을 남기고 사이프리드와 크린칭을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날막 빌드를 보여주고 있죠. 이 친구들은 현재 그게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턴을 가면은 많은 자원으로 원턴을 내고요. 선턴이면은 몬스터들을 소환해서 날먹 빌드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DD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요. 그리고 백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래 타점 몬스터들이 쭉쭉 나온다는 점, 그리고 스피릿 드래곤이 이제 메탈포드의 펜듈럼의 동시소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좀 간접적 비대상 비파괴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래서 백룡 같은 경우도 일단은 쉐어가 가장 높아요. 쉐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요즘엔 좀 줄어든 편이긴 한데 쉐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우승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SR 팬텀 피안 같은 경우는 이제
3액을 할 수 있는 모든 덱들이 다 뭉쳐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베이고맥스 같은 이제 우드사키 카드로 최대한 빨리 단테를 불러서 그 위에 베아트리체를 올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들도 이제 화력이 장난이 아니죠. 생각외로 88 같은 걸로 필요없는 카드를 제시켜주면서 비트를 치고 가끔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원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 베아트리제가 붙이는 형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네크로즈 1.5kg 네크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슈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 특성을 보면은 메탈포제 같은 경우가 조금 예외긴 한데 대부분 다 패를 가지고 있어요. 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냐? 네크로즈의 트리슈라에 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크로즈 자체가 세다기보다는 트리슈라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트리슈라를 매턴이고 낼 수 있으며 이제 계속 제외를 하면서 견제를 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트나 그런 걸 쓰는데 부담감이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작용할 수 있죠. 제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제왕 유저기도 하고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이제 제왕을 굴리고 있는 실정인데 제왕 같은 경우는 반년이 넘었구나. 제왕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패말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패말림이 굉장히 심한 대신에 풀리면 진짜 세요. 풀리면은 걸어놔다가 몇 장이고 가져올 수 있고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뭐 아니면 도덱이고요. 일단 도박성이 굉장히 강한 덱이고요. 그리고 재앙은 다른 카운터가 없습니다. 카운터가 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뽑지 못하면 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뽑으면 이깁니다. 그런 느낌으로 정말 자신을 정말 너를 믿는 내가 아닌 나를 믿는 그런 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rel랑 같은 덱이죠. 열정이 많은 덱이에요. 그리고 열성과 에레보스인 비대상 처리 카드를 2장이나 들고 있는 우주사기급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백룡 같은 경우가 이제 항공적으로 좋기 때문에 옛날엔 제왕으로 꿀 많이 빨았죠. 생단비트, 클프어 메타비트 요 선수 이런 느낌인데 결국에 생단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기에 텔라나이트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어요. 생단 같은 경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주사기 카드이기 때문에 초반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요. 뭐 지금도 싼 편은 아니지만 그 생단 자체를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며 이제 생단이 저는 이제 금제를 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제한까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아주면서 결국 이제 계속 세 장을 계속 보면서 꾸준히 세트를 해주면서 견제를 하면서 적은 몬스터량이지만 메타를 치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덱들 중에는 클리포 메타비트 요 선수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솔직히 생단 믿고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솔직히. 하지만 그 생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4월부터 7월까지 분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7월이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덱 자체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덱 자체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요. 덱 자체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발매가 확정된 친구들 방금 발매가 확정된 테마 친구들이 티어로 올라오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아마 1.5티어에 ABC가 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ABC를 지금 굉장히 제가 좀 높게 평가하고 있긴 한데 이 서치 수급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서치를 하면서 메타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에이스 몬스터급의 강력한 몬스터가 나와주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한 덱이에요. 되게 청정수 같은 느낌? 되게 큐브가 있잖아요. 아직 만지기 전에 큐브? 돌리기 전에 큐브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깔끔해요, 덱 자체가. 그리고 화력도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가제트하고 그 골드 가제트가 가격이 이미 올라간 상태고요. 기아 기간토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ABC가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덱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ABC가 아마 1.5티어급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1티어에 9월달에 코스모가 올라옵니다. 1티어로 9월달에 코스모와 괴수가 올라올 거라고 좀 봐요. 코스모 같은 경우도 대상을 안 먹고 대상을 안 받고요. 그리고 그 파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카드죠. 진짜 코스모는 우사키 카드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카드고요. 그리고 그 코스모를 잡는 룰 특수한테만 괴수가 있습니다. 이 괴수들도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게 셉니다. 그리고 버제스터마가 어떻게 되냐요? 라고 하는데 버제스터마 나오긴 나오지만 아마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다들 코스모에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를 사고 남은 코스모로 통을 지르고 남은 카드들로 버제스터마를 짜긴 짤 텐데 글쎄요. 그렇게 많은 열정을 가져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은 원래부터 한국 테마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버제스토마가 상성상으로 다른 덱들보다 월등히 센 것도 아니고 뭐 월등히 티어급인 것도 아니라서 물론 활약은 좋죠. 그래서 티어급에는 아마 오지 않지 않을까? 굳이 한다면 1.5 티어? 버제스토마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1.5 티어가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7월 달에 7월 9일인가 8일에 발매가 되는 인베이저 오브 베럼에 나오는 화합수라는 테마. 화합수라는 테마가 이번에 나온 이제 듀얼 테마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름 뭐더라? 슈퍼바이스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5,000원이 좀 넘어가 장당에. 그래서 화합수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 더 지원을 봐야 되긴 하는데 아마 이것도 티어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8의 그 효과 자체가 정말 개사기이기 때문에 8의 테마로 아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용의 거울이 풀리면서 용의 거울로 듀얼 몬스터 전용 드래곤이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엮어주면은 이게 강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필더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기고요. 그래서 저는 화합수다 1.5티어 내지 1티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참고로 여기에 1.5티어는 저는 쉐어수로 기준을 도는 거지 화력 기준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확률이 높다는 거지. 네크로즈가 메타포에 진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솔직히 상성입니다. 다 상성을 타고 1티어 1.5티어에 요즘 허물이 굉장히 많이 벗어졌기 때문에 어느 덱을 잡아도 솔직히 올라가기 편하긴 해요. 아마 이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요 중에 아마 한 덱 만약에 이제 대회급이나 아니면 이제 티어급으로 덱을 굴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중에서 덱을 굴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 매지션이 1.5 티어라기 하긴 조금 애매해요. 좀 2티어에 가깝지 않나? 근데 이제 얘는 좀 의문이 좀 있긴 하죠. 블랙 매지션도 강하긴 강한데 티어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얘는 좀 배제하겠습니다. 블랙 매지션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몇 개야? 둘, 넷, 여섯, 열둘. 생산 비트를 한 개라고 생각을 하면서 12개 정도의 덱이 아마 티어권 안쪽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분기가 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4월 분기 자체가 굉장히 꿀 분기였기 때문에 이번 7월 분기는 솔직히 큰 불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즈모를 잡을 수 있는 제왕을 열선을 먹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열선을 먹이면 안 되니까 다른 카드도 먹이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즈모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재밌는 분기가 되어주겠죠. 9월달에는. 그래서 남은 거는 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기다려보면서 좀 더 앞날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일단은 리뷰를 간단하게 올렸는데 덱들의 특징과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나 뭐 이 덱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이 덱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하면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한 덱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요청을 댓글로 혹시 달아주시면은 얼마든지 영상을 올릴 의향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일단은 많이 봐야 돼. 조회수가 너무 안 나. 뭐 농담이고요. 예, 많이 받으시면 감사하고 소문 좀 많이 나주세요. 이상으로 난투생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